깡통 전세가 아니라 전세 사기라고 말씀하셨죠. 올해 절정을 이룰 거다 했는데 전세 사기는 뭐 국토부가 지금 사정당국이 아니지 않습니까? 깡통 전세가 올해 얼마나 될 것으로 봅니까? 깡통 전세 또는 역전세, 이게 결국은 전세값과 매매가의 서로의 그렇죠. 들쑥날쑥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미리 예측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. 저는 그래서 우리 그 국토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리만 열어놔지 건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. 제가 지난 국정조사 때 국정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물론 19년도부터는 아니지만 20년 8월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 161만 자료를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을 해서 말하자면 보증금이 집값의 80% 이상이 되는 그런 전세의 경우에는,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세가율 80%죠. 이런 게 지금 12만 채인데 이게 고위험군이다. 또 집값이 많이 내려가면 60%까지 내려가는 게 11만 채다. 총 23만 채가 위험군이다 했는데 지금 한국부동산원 발표를 보면은 실거래가가 작년 1년 동안 12월 잠정치까지 포함한 21.81%가 내려갔습니다. 아파트가. 그러면 사실 지금 80% 전세가율 있는 데는 다 깡통 전세가 되는 거예요. 보증금이 집값의 80%가 되는 그런 주택 같은 경우 다 지금 깡통 전세가 되는 겁니다. 이런 전망들을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주거 안정을 해칠 것인지 주택 시장을 교란할 것인지 이런 전망을 가지고 해야지. 국토부가 전세 사기꾼 잡으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. 그건 사정당국이 하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사기가 물론 개입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이 문제인 거거든요. 그런데 내놓은 거 보니까 지난번에 발표하신 거 보니까 전세가율을 90%로 낮춘다고 했어요. 이미 지금 아파트 값이 20%나 내려갔습니다. 전세가율 80%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. 그런데 90% 가지고 이게 대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러니까 전 답답하다는 거예요. 지금 경매 낙찰가가 얼마냐? 서울 아파트가 76%예요. 그러면은 작년만 해도 대입연재 금액으로 1조 5천을 썼는데 그 앞으로 얼마나 더 손해를 보려고 하나 정부가. 통계나 제대로 보고 대책을 내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허그의 보증제도의 보증 한도가 지금 과하지 않습니까? 작년 국감 때 제가 공시가격 150% 이거 주택가격 거 과하다 지적을 했더니 고작 10% 낮췄어요. 그리고 이번에도 전세가율 고작 10% 낮췄어요. 그다음에 담보 인정 비율도 그래요. 원래 담보 인정 비율이 80%인데 박근혜 정부 때 100%로 올렸거든요. 이 보증 한도에 대한 개선 이거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 지적을 드리고요.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임대 보증 의무 관리 강화하겠다. 이건 애초에 법으로 정해져서 잘 지켰어야 할 일이에요. 국토부가. 근데 여태까지 관리를 안 했다는 말이죠. 이거는. 그다음에 안심 전세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오늘 한국일보에서 보도됐어요. 안심 전세앱에서 제공하는 빌라 가격이 공시가격의 140%라는 허그의 보증 가격 기준보다 훨씬 웃돌더라.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? 지금 전세 사기꾼들이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더 가격을 높이 불러가지고 보증을 받아서 차익을 노리는 그런 지금 이중 사기를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.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나? 종합적으로 말씀해 보세요. 예, 지금 특히 보증 범위를 우리가 전세가율 90%한 것은 90%, 80% 이걸 가지고 다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보증 대상 바깥의 물건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양산을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겠다라는 점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고요. 이 집값이 정말 그냥 늦었다니까요.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내려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건 앞으로의 보증 범위에 대한 대책이고 이미 지금 쌓여 있는 이 피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저희들이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앞으로의 가격 추이에 따라 가지고 이 전세 사기 피해 또는 깡통 전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저희는 금융당국과 이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일단 어느 정도는 상당히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면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경매 공매 낙찰에 선매수권 공공이 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 부분도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경매 제도가 사실은 우리 국토부의 제도가 아니라 법무부의 제도 아니겠습니까? 법원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. 현재로는 결론은 못 내린 상태다. 깡통 전세 앞으로 규모를 놓고
이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 깡통 전세와 같은 특별한 규정 내에서 말하자면 선매수권 특별법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. 지금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예. 문제예요. 지금 깡통 전세 또 나아가서 역전세까지도 올해 어떻게 보면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긴장감을 갖고 긴장 안 금융당국과 하고 있어요. 너무 아니에요. 통계도 지금 다 점검이 안 되잖아요. 지금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거든요. 그 허정식 의원님하고 제가 미추홀 그 피해자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지만은 제도 개선도 좋고 미래 대비도 좋은데 당장 살아야 돼요, 이분들이. 예? 당장 사는데 당장의 생존 대책 요구 이분들이 제시한 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. 우선 일단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피해자 인정받기가 힘들어요. 경매에 넘어가야지만 피해자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. 실제 돈을 빌리거나 할 때. 그러면 대부분 소용이 없죠. 그 다음에 긴급 주거 지원은 겨우 지금 500호 지금 말씀하셨잖아요. 그죠? 지금 10,000명이 훨씬 넘는데 그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? 그 다음에 세 번째, 저금리 대출 지원도 용도가 제한이 돼 있다는 거예요. 이분들은 지금 깡통 전세를 낙찰받는데 필요한 돈이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용도의 대출은 불가한 거예요.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금 피해자들이 당장 단전, 단수 등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있어요. 거의 폐허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나 그러니까 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장 그 아파트나 빌라의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또 짐 들고 15층까지 오르내린다는 거예요. 이거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국토부에서 지금 당장 거리에 나앉게 생긴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라. 그렇게 하시겠습니까? 네.